숨겨진 상처. 그날 밤, 미영은 평소보다 더 많은 술을 마셨다. 준호는 준서와 함께 아이 방에서 지냈다. 거실에서는 미영이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와 술병이 부딪히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아빠, 엄마랑 정말 헤어져요? 준서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직 모르겠어. 준서야. 저 때문이에요? 제가 나쁜 짓 해서 엄마가 아픈 물 마시는 거예요? 준호는 깜짝 놀라며 아이를 바라봤다. 준서야, 절대로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로. 그럼 왜 엄마가 그런 거예요? 준호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8살 아이에게 알코올 중독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엄마가 많이 아프신 거야. 마음이 아픈 병이 있으신 거야. 그럼 병원에 가면 나아요? 그래. 병원에 가시면 나아질 거야. 그럼 엄마한테 병원 가시라고 해요. 준호는 아이를 꽉 안았다. 이 순수한 아이는 단순히 병원에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믿고 있었다. 새벽 3시쯤 거실이 조용해졌다. 준호가 나가보니 미영은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다. 그런데 그녀 옆 바닥에는 예전 사진들이 흩어져 있었다. 준호는 사진들을 하나씩 주웠다.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준서가 태어났을 때의 사진들. 미영은 취한 상태에서도 이 사진들을 꺼내보고 있었던 것이다. 사진을 정리하다가 준호는 낡은 다이어리 한 권을 발견했다. 미영의 것이었다. 호기심에 펼쳐보려다가 멈췄다. 남의 일기를 보는 것은 옳지 않았다. 하지만 다이어리는 열린 상태로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글자들이 보였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읽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또 술을 마시고 들어오셨다. 엄마는 울고 있고 나는 방 안에서 떨고 있다.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하는 걸까? 어른이 되면 절대로 술 마시는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준호의 심장이 뛰었다. 미영의 어린 시절 이야기였다. 다른 페이지를 넘겨보니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다. 오늘도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엄마를 때렸다. 나는 무서워서 옷장 안에 숨어 있었다. 아버지의 소리와 엄마의 울음소리가 너무 무서웠다. 언제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고등학교 졸업하면 이 집을 떠나겠다. 절대로 아버지 같은 사람은 되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 가정 같은 가정은 만들지 않겠다. 준호를 만났다. 정말 좋은 사람이다. 술도 거의 안 마시고 나한테 잘해준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결혼했다. 정말 행복하다. 아버지 같은 가정은 절대 만들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준서가 태어났다. 이 아이만큼은 내가 겪었던 고통을 겪지 않게 해주고 싶다. 하지만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 내용이 달라졌다. 요즘 너무 힘들다. 준서 키우는 것도 힘들고 집안일도 끝이 없다. 준호는 회사 일로 바쁘고 나는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 친구들과 만나서 술을 마셨다.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꼈다. 어린 시절에 무서웠던 기억들이 잠시 사라졌다. 요즘 자주 술을 마시게 된다. 마시면 불안함이 사라진다. 아버지 같아질까봐 무서웠는데 오히려 술이 그 무서움을 잊게 해준다. 아버지와 똑같아지고 있다. 하지만 멈출 수 없다. 준호는 다이어리를 덮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미영은 어린 시절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그 트라우마가 평생 그녀를 괴롭혀왔던 것이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고통을 잊기 위해 선택한 것이 바로 술이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미영이 깨어나기를 기다렸다. 그녀가 눈을 뜨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미영아, 어젯밤에 내 다이어리가 떨어져 있더라. 미영의 얼굴이 경직되었다. 뭐? 읽었어. 내 어린 시절 얘기.
왜 남의 일기를 읽어? 미영이 소리를 질렀다. 미안해. 하지만 이제야 이해가 돼. 왜 내가 이렇게 된 건지. 미영은 울음을 터뜨렸다. 그래서 뭐? 이해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달라질 수 있어.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까. 원인이 뭔데? 내가 약해서. 아버지를 닮아서. 아니야. 내가 너무 오랫동안 혼자 감당해왔기 때문이야. 미영은 계속 울었다. 나도 몰랐어.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처음에는 정말 가끔만 마셨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혼자 끊을 필요 없어. 도움받으면 돼. 부끄러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준서는,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할 거야? 미영은 준서의 이름을 듣자 더욱 울었다. 준서한테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야. 알아. 알고 있어. 그날 오후, 준호는 휴가를 내고 미영과 함께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았다. 미영은 내내 손을 떨고 있었다. 처음 오시는 것 같은데 어떤 문제로 오셨나요? 의사가 친근하게 물었다. 미영은 한동안 말하지 못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술을 끊고 싶어요. 언제부터 술을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결혼하고 아이 낳고 나서부터요. 처음에는 가끔이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자주 드세요? 매일. 하루도 빠뜨린 적이 없어요. 의사는 차근차근 미영의 상태를 점검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현재의 스트레스 상황, 술에 대한 의존도까지. 알코올 의존증이 맞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치료 의지를 보이고 계시고 가족의 지지도 있으니 충분히 회복 가능합니다. 정말요? 미영이 희망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네. 하지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금단 증상도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꾸준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준호가 손을 내밀어 미영의 손을 잡았다. 함께 할게. 미영은 그제야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선택의 갈림길. 치료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미영의 금단 증상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손떨림, 식은땀, 불면증, 그리고 무엇보다 극심한 불안감이 그녀를 괴롭혔다. 못하겠어. 정말 못하겠어. 미영이 침대에서 몸부림치며 울었다. 조금만 더 버텨봐.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 정도 지나면 좋아진다고 했잖아. 한 모금만 마시면 안 될까? 안 돼. 그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 준호도 한계에 달하고 있었다. 밤마다 미영을 돌봐야 했고, 낮에는 회사 일을 해야 했다. 준서도 엄마의 상태 때문에 불안해했다. 그런 어느 날, 준호가 회사에서 돌아오니 집 안이 술 냄새로 가득했다. 미영은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술병을 안고 있었다. 미영아. 준호가 달려가서 술병을 빼앗으려 했다. 놔. 내 거야. 미영이 술병을 꽉 안았다. 치료 시작한다고 약속했잖아. 못하겠어. 정말 못하겠다고. 그때 준서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아이는 엄마의 모습을 보자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왜 또 아픈 물 마셔요? 준서야. 미영이 아이를 보며 당황했다. 엄마가 좋아질 거라고 했는데 거짓말이었어요. 아이의 절규를 들은 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미영에게서 술병을 빼앗아 싱크대에 부어버렸다. 뭐 하는 거야? 미영이 소리쳤다. 끝이야. 정말 끝이라고. 준호는 방으로 들어가서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며칠 전에 미리 준비해둔 이혼 서류였다. 이거 작성해. 미영은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이게 뭐야? 이혼 협의서야. 진짜로 이혼하려는 거야? 더 이상 못하겠어.
준서를 이런 환경에서 키울 수 없어. 미영은 서류를 보며 떨었다. 내가 정말 끊을게. 제발. 이미 몇 번째 약속이야. 병원에서도 포기했잖아. 이번엔 정말이야. 믿을 수 없어. 준호는 단호했다. 더 이상 미영의 약속을 믿을 수 없었다. 아이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다. 준서는 내가 키울게. 너는 내 인생 살아. 준서도 데려간다는 거야? 미영의 목소리가 절망적이었다. 당연하지. 지금 상태로는 아이 키울 수 없잖아. 미영은 무너져 내렸다. 준서, 내 아들인데, 그럼 엄마답게 행동해. 술 끊고 제대로 된 엄마가 돼. 시간을 좀 더 줘. 시간은 이미 충분히 줬어. 2년이면 충분하잖아. 미영은 서류를 들여다보며 펜을 집었다가 놓았다가 반복했다. 사인하면 정말 끝인 거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준서가 방에서 나와 두 사람을 봤다. 엄마, 아빠, 뭐 해요? 준서야, 잠깐 방에 있어 줄래? 준호가 말했다. 엄마 울어요? 아이가 미영을 바라봤다. 미영은 눈물을 닦으며 억지로 웃었다. 아니야, 준서야. 엄마 안 울어. 하지만 아이는 이미 다 알고 있었다. 엄마, 아프지 마세요. 제가 착하게 할게요. 그 말에 미영은 더욱 울었다. 준서야,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이는 엄마에게 달려가서 안겼다. 엄마, 사랑해요. 아픈 물 마시지 마세요. 그 순간 미영은 서류에서 손을 떼었다. 하지만 그날 밤, 미영은 또다시 술을 마시게 되었다. 준서가 잠든 후, 그녀는 몰래 편의점으로 나가서 소주를 사왔다. 새벽에 깬 준호는 거실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미영을 발견했다. 그녀 옆에는 빈 소주병이 굴러다니고 있었다. 정말 답이 없구나. 준호는 절망했다. 그는 미영을 소파에 눕혀주고 이혼 서류를 다시 꺼냈다. 이번에는 자신의 서명부터 했다. 아침에 미영이 깨어났을 때 그녀 앞에는 준호의 서명이 들어간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다. 진짜 하는 거야?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내 서명은 이미 했어. 이제 너 차례야. 미영은 서류를 바라보며 한동안 아무 말 하지 못했다. 그리고는 갑자기 서류를 구겨버렸다. 싫어. 이혼 안 해. 그럼 술 끊어. 끊을게. 언제? 지금부터. 정말? 정말이야. 하지만 그날 저녁, 미영은 또 술을 마셨다. 이번에는 준호도 더 이상 참지 않았다. 그는 집에 있던 모든 술을 모아서 싱크대에 부어버렸다. 뭐 하는 거야? 미영이 말렸지만 이미 늦었다. 더 이상 이 집에는 술 없어. 미쳤어. 그게 얼마짜리인데. 돈보다 가족이 중요하지 않아? 미영은 빈 술병들을 바라보며 절망했다. 어떻게 살라는 거야? 술 없이 어떻게? 그녀의 목소리는 애원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준호는 마음을 굳혔다. 다른 방법을 찾자. 술 말고 다른 방법으로. 없어. 다른 방법은 없어. 있어. 우리가 찾아보자. 하지만 미영은 이미 정신이 나간 상태였다. 그녀는 밤중에 몰래 편의점으로 나가려고 했다. 다행히 준호가 깨어서 막을 수 있었다. 어디 가려고? 바람 좀 쐬러. 이 시간에 술 사러 가는 거지. 미영은 대답하지 않고 현관문을 열려고 했다. 준호가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놔줘. 안 돼. 지금 나가면 안 돼. 내 자유야. 내가 뭘 하든 내가 상관할 일 아니야. 가족이니까 상관 있어. 그들의 실랑이 소리에 준서가 깨어나서 나왔다. 아이는 무서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다. 또
또 싸워요? 미영과 준호는 그제야 멈췄다. 아이의 얼굴에는 깊은 상처가 새겨져 있었다. 다음 날, 준호는 회사에서 상사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다. 부장님, 개인적인 상담이 있는데요. 뭔 일이에요? 아내가 알코올 문제가 있어서. 부장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그거 쉬운 문제가 아니죠. 저희 형수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입원 치료 받았어요. 3개월 정도. 쉽지 않았지만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요. 입원 치료요? 네. 집에서는 유혹이 너무 많아서 끊기 어려워요. 전문 시설에서 체계적으로 치료받아야 해요. 준호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다. 하지만 미영이 입원 치료에 동의할지는 미지수였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서 미영에게 입원 치료 이야기를 꺼냈다. 절대 안 돼. 미영이 즉석에서 거부했다. 미친 사람들이 가는 곳에 왜 가? 미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야. 알코올 중독 전문 치료 센터야. 같은 말이야. 정신병원이잖아. 정신병원이 아니라 재활센터야. 술 끊으려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싫어. 절대 안 가. 하지만 며칠 후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 목요일 저녁, 미영은 숨겨놓은 소주를 꺼내 마시고 있었다. 준호가 모든 술을 없앴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비상용으로 몇 병을 다른 곳에 숨겨놓았던 것이다. 술에 취한 미영은 부엌에서 요리를 하려고 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라면을 끓이려고 했는데 취기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준서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부엌으로 들어갔을 때 가스불이 최대로 켜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다. 냄비는 타서 검게 변해 있었고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엄마, 불이야. 준서가 소리쳤다. 미영은 거실 소파에서 의식을 잃고 있었다. 준서는 무서워하며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빨리 와요. 집에 불 났어요. 준호는 회사에서 급히 달려왔다. 다행히 큰 불은 나지 않았지만 냄비는 완전히 타버렸고 부엌은 연기로 가득했다. 준서야, 괜찮아. 준호가 아이를 안으며 물었다. 네, 무서웠어요. 엄마가 깨어나지 않아서. 준호는 미영을 깨웠다. 미영아, 정신 차려. 응, 뭐야? 미영이 몽롱하게 말했다. 불날 뻔했어. 가스레인지 켜놓고 의식 잃으면 어떡해? 미영은 그제야 부엌 상황을 보고 놀랐다. 언제? 기억도 안 나지. 이게 알코올 중독이야. 준서는 구석에서 떨고 있었다. 준호는 더 이상 미영과 아이를 같은 공간에 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미영아, 정말 마지막으로 묻겠어. 입원 치료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나는. 대답해. 미영은 한동안 고민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집에서 끊을게. 입원은 싫어. 그럼 이혼하자. 준호야. 아니야. 이제 정말 끝이야. 준호는 준서의 손을 잡고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어디 가요? 준서가 물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자. 엄마는요? 준호는 대답할 수 없었다. 미영은 소파에서 고개를 떨군 채 앉아 있었다. 짐을 다 챙기고 나가려는데 미영이 갑자기 일어나서 준호를 붙잡았다. 가지 마. 제발 가지 마. 그럼 병원 가. 못해. 정말 못해. 그럼 우리도 못 있어. 준호는 준서를 데리고 집을 나왔다. 뒤에서 미영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밤, 준호와 준서는 준호의 부모님 집에서 잤다. 준서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울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제가 여기서 살아요? 응. 당분간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지내자. 엄마는 언제 와요?
준호는 대답할 수 없었다. 한편 집에 혼자 남은 미영은 그날 밤 평소보다 더 많은 술을 마셨다.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으니 제한도 없었다. 새벽까지 마시다가 거실 바닥에서 정신을 잃었다. 다음 날 아침, 이웃집 김 아주머니가 우유 배달을 온 기사에게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말을 듣고 확인해 보니 준호네 집이었다. 미영 씨, 괜찮으세요?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다. 결국 경찰을 부르게 되었고 미영은 알코올 중독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다. 준호가 병원 연락을 받고 달려갔을 때 의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급성 알코올 중독입니다. 조금 더 늦었으면 위험할 뻔했어요. 지금 상태는 어떤가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의존도라면 반드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해요. 준호는 병실에서 의식을 되찾은 미영을 바라봤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준서는 미영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부모님 댁에 있어. 언제 데려올 거야? 내가 나아지면. 나 괜찮아. 괜찮지 않아. 응급실까지 왔잖아. 미영은 눈물을 흘렸다. 나 정말 끊고 싶어. 근데 혼자서는 안 돼. 그럼 도움받자. 입원 치료? 그게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아. 미영은 한동안 고민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해볼게. 마지막 기회. 입원 치료 시설은 생각보다 평범한 곳이었다. 병원 같기보다는 작은 펜션 같은 분위기였다. 미영은 가방을 들고 입구에서 망설였다. 정말 들어가야 해? 미영이 준호를 바라봤다. 이게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야. 준서는 언제 볼 수 있어? 주말에 면회 가능하대. 2주 후부터.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2주 동안 못 본다는 거야? 치료에 집중해야 해. 준서를 위해서라도. 시설 내부는 깔끔하고 따뜻한 분위기였다. 상담사가 나와서 미영을 맞이했다. 안녕하세요. 김미영 씨시죠? 저는 이 시설의 상담사 박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족분과는 여기서 헤어지시고 미영 씨는 저와 함께 오세요. 준호가 미영의 손을 잡았다. 힘들어도 끝까지 버텨. 우리 준서를 위해서. 준서한테 엄마가 곧 돌아간다고 전해줘. 응. 미영이 시설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준호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안도감과 동시에 걱정도 들었다. 정말로 미영이 달라질 수 있을까? 첫 번째 주말, 준호는 준서와 함께 면회를 갔다. 미영은 예전보다 좀 더 맑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 엄마, 준서가 달려가서 안겼다. 준서야, 많이 보고 싶었어. 미영이 아이를 꽉 안았다. 엄마, 언제 집에 와요? 조금만 더 있으면 돼. 엄마가 완전히 나아지면. 정말요? 응, 약속해. 면회 시간 동안 미영은 그동안의 치료 과정에 대해 이야기했다. 생각보다 비슷한 사람들이 많더라. 나만 이런 게 아니었어. 어떤 치료를 받고 있어? 상담도 받고, 운동도 하고, 그리고 왜 술을 찾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찾는 작업을 하고 있어. 힘들지? 힘들어. 특히 밤에 술 생각이 많이 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해? 상담사 선생님이 주신 방법들을 써봐. 심호흡하기, 일기 쓰기, 산책하기. 준서가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저 착하게 기다릴게요. 고마워, 우리 준서. 2주 후 두 번째 면회에서 미영의 표정은 더욱 밝아져 있었다. 요즘 어때? 준호가 물었다. 많이 좋아졌어. 술 생각도 예전보다는 덜 나고, 그리고 뭔가 머리가 맑아진 기분이야. 정말? 응.
그동안 술 때문에 계속 몽롱했었나 봐. 지금은 모든 게 선명하게 보여. 준서가 그린 그림을 엄마에게 보여줬다. 이번에는 3명의 가족이 모두 크고 밝게 그려져 있었다. 와, 우리 준서 그림 실력이 늘었네. 엄마, 빨리 나와서 같이 살아요. 곧 나갈 수 있을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하지만 3주차에 문제가 생겼다. 미영이 몰래 시설을 빠져나가서 술을 마시고 돌아온 것이다. 치료진이 발견했을 때 그녀는 이미 만취 상태였다. 상담사가 준호에게 연락했다. 죄송합니다만 미영 씨가 규칙을 어겼습니다. 어떤 규칙을요? 무단으로 외출해서 음주를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퇴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준호는 허탈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실 수는 없나요? 이미 2번째입니다. 처음에도 몰래 술을 가져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본인이 정말로 치료받을 의지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셔야 해요. 억지로 시킬 수 있는 치료가 아니거든요. 그날 오후, 미영은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수치심과 자포자기의 표정이 뒤섞여 있었다. 미영아, 알아. 나 또 실패했어. 만족해? 만족할 리 있겠어? 나도 실망이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데? 정말 이혼할 거야? 준호는 잠깐 망설였다. 하지만 준서의 얼굴을 떠올리며 마음을 굳혔다. 응, 이제 정말 이혼하자. 진짜? 더 이상 기회는 없어. 그날 밤, 미영은 평소보다 더 많은 술을 마셨다. 자포자기의 심정이었다. 어차피 모든 게 끝났으니 마음껏 마셔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새벽 4시, 준호는 이상한 소리에 깨어났다. 거실에서 미영이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다. 엄마, 미안해. 나도 아버지처럼 됐어. 미안해. 그녀는 술에 취해서 죽은 어머니에게 말하고 있었다. 준서야, 엄마가 미안해. 나쁜 엄마가 돼서. 준호는 가슴이 아팠다. 술에 취해서야 진심을 드러내는 미영을 보며 그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미영은 심한 숙취로 일어나지 못했다. 준호는 회사에 연락해서 하루 더 쉬기로 했다. 미영아, 일어나. 머리가 깨질 것 같아. 해장술 생각하지 마.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하지만 미영의 손은 자연스럽게 냉장고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술을 찾는 본능적인 행동이었다. 미영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줄게. 뭐? 하지만 이번에는 조건이 있어. 조건? 입원 치료 3개월. 그리고 완전히 끝날 때까지 순서는 부모님 댁에서 지내는 거. 3개월? 너무 길어. 싫으면 지금 이혼 서류에 사인해. 미영은 고민에 빠졌다. 3개월 동안 준서를 못 보는 것과 영원히 못 보는 것 중에서 선택해야 했다. 정말 마지막이야? 마지막이야. 미영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해볼게. 3편의 계속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